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CPI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증시가 뜨거운지, 이 와중에 또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등등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어제 CPI가 소폭 낮게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전부 다 0.1% 정도씩 낮게 나오며 증시는 매우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4%나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CPI가 어떤가 봤더니 작년 대비 3.2%, 예상치는 3.3인데 0.1% 낮게 나왔고, 근원 CPI는 작년 대비 4% 증가했는데 아직까지 좀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잡히고 있다는 거겠죠. 속도는 느릴지언정 잡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2월 FOMC도 이제 100% 동결이다 라고 외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어제 미국장 전반적으로 좋았으며 특히 테슬라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자 장 초반 2차전지도 매우 뜨거운데요. 에코프로 친구들 한 5%인가 7%인가 그 정도 급등 출발했지만, 그런데 지금 녹화 시간 기준 3시 좀 많이 하락해서 오히려 음전까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을 때는 공매도만 금지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하지만 결과를 까보니까 일단 오늘까지는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투자자분들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진짜로 이 친구가 갈 수 있을지, 혹시나 지금이 거의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꿀 기회는 아닐지, 그런 것들을 정답은 없겠지만 고민할 필요는 있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누가 의심했는가? 자, 엔비디아가 조금 하락하나 싶더니 어느 순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다시피 천국의 계단을 만들고 있죠. 무려 최근 1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서 $5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증시가 또 좋아지기도 했고, 새로운 AI 전용 칩인 H200, 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H100보다 한 30% 정도 개선된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 H200이 공개가 되자 어제 주가는 또 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우리나라 오늘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하이닉스는 또 신고가를 냈고, 삼성전자도 이 정도 스텝이면은 이번 주 안에 혹시나 신고가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인플레 쉽게 안 잡힐걸. 자, CPI가 낮게 나오며 급등하긴 했는데 여전히 걱정은 나옵니다. 일단은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목표는 2%라는 게 중요하다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다시피 근원이 아직도 4%죠. 요 친구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조금 순탄치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금리 장기화 이거는 피하지 못할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JP모건 회장도 미국 인플레가 빠르게 사라지긴 어렵다며 일단 당장 금리 올리는 거 멈추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나중에는 또다시 더 올릴 수 있다고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참고로 JP모건 회장은 2달 전에 7% 금리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인물이죠. 과연 이 사람 말이 맞을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치 앞도 모르는 증시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해줘서 다행이네요. 다음입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지금 양도소득세는 10억 원 이상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연말까지 들고 있다면 대주주로 간주하는데, 그런데 이를 50억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 의견이 존재할 듯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보자면은, 야, 양도세 완화는 자 잘 봐라. 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들고 있어야 되지. 그거 너희들 할 수 있어? 할 수 없잖아. 이거는 무조건 부자 감세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거는 부자 감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양도세 신고하는 사람들은 7,000명밖에 안 되는 게 또 그 증거라고 하죠.
언뜻 보면은 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찬성하는 쪽은 아니야, 야,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다들 연말에 10억 제한 때문에 전부 다 주식을 팔고 나가니까 7,000명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매일매일 10억 원 넘게 들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그런 거면은 뭐 부자 감세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정말 웃기게도 12월 말 그날 딱 하루만 안 들고 있으면은 365일 중에 남은 364일 그 동안은 대주주가 아니라는 거. 이런 상황에 이게 무슨 부자 감세냐? 누가 봐도 정말 쉬운 회피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거를 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요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부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한 종목에 10억 들고 있는 사람들 분명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7,000명밖에 안 되는 거는 그 사람들 다 연말에 주식 팔고 연초에 다시 사서 그런 거고,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못 받는데 증시는 연말마다 빠지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높이는 게 맞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의견 또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많이 궁금하네요. 다음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상장 대박을 쳤습니다. 오늘 상장한 캡스톤 파트너스가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에 상장한 친구들이 좀 느낌이 좋네요. 자, 월요일에 상장했던 에이징랜드도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SY스틸텍도 첫 번째 날 좋았고 두 번째 날은 상한가 갔고 세 번째 날인 오늘 또 막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이차전지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장 막판에는 쭉 빠져서 걱정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 와중에 또 다른 2차전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증시가 좋아져서인지 공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AS텍, 요 친구 우리가 또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저 AS텍 미래에셋에서 진행을 하고 경쟁률은 600대 1, 그리고 참여 기간 수는 1,900건이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공모밴드가 21,000원에서 25,000원인데 28,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무 가격은 8.6%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도 좀 살아나고 있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상장했던 공모주가 상한가를 2번이나 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100% 이상 상승한 곳도 2개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자면 AS텍 내일부터 진행하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진행, 기간 수혜치 결과는 629대 1, 1969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580억, 유통물량 예정치는 25. 살짝 아쉬운 거는 구주 매출이 40%가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도 괜찮고, 그 다음에 화장품, 선크림 원료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올해 상장했던 화장품 관련주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이 친구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끼리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갑자기 뭐 호재가 쏟아지는 기분이네요. 일단 즐겨볼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서로 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다음입니다. 페이커 이 정도야? 네, 이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페이커 그리고 T1의 팬이고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페이커 팬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임요환 기억나시죠? 스타크래프트에서는 거의 임요환이 신이었다고 말한다면 롤에서는 페이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좀 국내 한정인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진짜로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국뽕짤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김연아 선수 나오고 BTS 나오고 손흥민이나 뽀로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거기에 항상 들어있는 게 페이커 선수죠.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날 롤드컵 결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결승 리셀표 가격이 5배 넘게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25만원 정도가 가장 비싼 좌석인데 이 친구가 100만원 이상 거래가 되고, 연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2명이서 보려면은 떨어져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어있는 걸 사려고 하면은 300만원인가 그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 기릿은 당연히 집에서 볼 예정인데
이번 주 일요일 5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롤 좋아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암표, 리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180조를 투입한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 중국 부동산 업체의 디폴트 소식 알고 계시죠? 그렇게 위축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기르분들이 우리가 굳이 중국 부동산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니? 라고 말씀하실 듯한데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딱히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냥 바닥에서 튀어오르며 많이 하락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고 그 중심에 조금 더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를 새로운 주도주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올해 초에 AI랑 로봇, 그 다음에 올해 중순에 2차전지 그런 친구들이 막 급등했던 것처럼 새로운 주도주가 곧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 관련주도 한 10% 정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이야기를 최근 들어 조금 더 보고 있고 마침 또 미중 정상회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나 진짜 겉터양이 터지면서 주도주가 발견되는지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같이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 집 마련 68만 명.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집을 사들인 사람은 총 96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무주택자였다가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68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집 산 사람 중에 3명 중 2명은 무주택자가 이제 유주택자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총 1,530만 명으로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한 3, 4명 중에 1명은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당연하게도 유주택자의 절반은 50대, 60대로 열심히 오랫동안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프 계산대 사라지는 중. 이거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러한 키오스크가 발달되면서 계산대에 계시는 분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셀프 계산대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히려 셀프 계산대가 사라지고 캐셔라고 하죠. 계산원들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고객들의 계산 오류나 상품 도난 문제가 생기며 오히려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인력이 더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셀프 계산대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셀프 계산대 이거를 사용하는 기업의 손실률이 약 4%로 업계 평균의 2배나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월마트, 영국의 부스 등이 오히려 셀프 계산대를 철거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갈지 아니면 뭐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산 오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빠르게 발달할지 그 부분을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될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MSCI 리밸런싱. MSCI가 반기 리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이 MSCI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되었고 BGF 리테일, 카카오게임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페노션 이 기업들은 지수에서 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리밸런싱은 30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루닛, 사우디의 AI 솔루션 공급. 의료 AI 기업 루닛이 사우디 주요 대형 의료기관 5곳에 루닛 인사이트 CXR을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나저나 루닛 인사이트 CXR이 뭔가 바로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루닛은 지난달 사우디 정부 주도의 의료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번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런 걸 봤을 때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루닛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루닛은 이번 공급으로 중동 시장의 입지를 더 확대하며 전 세계를 개척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주가도 전 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산물 통조림도 많이 올라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인플레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뭐가 올랐나 봤더니 바로 수산물 통조림. 수산물 통조림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보다 무려 지금까지 10.5%나 올랐다고 하며
지난달부터 가격이 크게 반등을 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솔직히 자취할 때 많이 먹는 게 스팸. 스팸은 먹으면 안 되죠. 그 리챔이라든지 그리고 참치라든지 아니면 고추 참치, 마지막으로 계란, 이 세 개가 거의 대장급이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는 참치캔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튜브 좋아. 10월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총 1044억 분으로 18년 대비 2.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22억 분, 카카오톡은 319억 분 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는 네이버의 4배, 카카오는 3배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의 파워가 짱짱하다는 거겠죠. 당연히 이는 기름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유튜브고, 저 기릿은 또 운 좋게도 이렇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또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사용자와 시간이 급증했고, 엔데믹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 기릿은 거의 안 하지만 쇼폼 같은 거 있죠. 가끔 기르분들 화장실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 뭐 점심 식사 하실 때 혹은 시간이 잠시 뜰 때 쇼폼 한번 보면은 그 시간 순삭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쇼폼이 진짜로 체류 시간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파두, 증권신고서 매출이 더 높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금융당국이 파두 논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파두가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매출 추정치를 거래소에 제출한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이미 수정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3월에서 6월 상장 심사를 진행하면서 거래소와 협의한 매출액 추정치는 1150억이었는데 1203억을 전망한다, 이렇게 제출을 했다는 거겠죠. 참고로 실적 추정치가 조정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긴 한데, 다른 수치를 증권신고서에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분명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2분기 실적 급락을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는 공시 허위, 부정거래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파드가 조금 급등하긴 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네요. 노이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에서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디다 쓰나 봤더니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문화를 개선하고, 또한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상담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기름들 요즘 이런 소식 많이 봤을 겁니다. 최근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양호하긴 한데 이 와중에 그냥 쉬고 있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물론 이직을 위한 기간일 수도 있긴 한데,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전부 다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거기에 젖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부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옛날에 토익은 2년에 한 번 계속 봐야 됐던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서 토익과 토플, 탭스 등 공인 어학의 시험 인정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친환경이 바닥에서 반등.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관련주, 특히 하나솔루션이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61선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겉터양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러한 전망과 동시에 친환경 주식이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미국 기업인 인페이지 에너지, 퍼스트 솔라,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이 친구들이 10% 넘는 급등을 하자 우리나라에도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업들이 급등 마감했다고 하네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구도에서 트럼프가 유리해지면 유리해질수록 이쪽에 돈이 계속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거는 진짜 미친 주식이야,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안 살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확실한 숫자가 찍히는 걸 확인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엔화가 미쳤어요. 올해 초부터 엔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더니 여전히 엔화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달러당 152엔 수준으로 1990년 이후, 저 기릿의 생일이죠. 1990년. 그때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엔화는 900원은 깨진 지 오랜지며 863원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보시면 야, 이건 진짜 사야겠다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그냥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라면은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올해 말 내년 초 그때 나타남과 동시에
안전자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